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독도 정말 소중하시죠? 저도 정말 독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독도 해저에 있는 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없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독도는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군사 정책 때문에 독도를 잃는다면, 또 잃게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절대로 그래 돼서는 안 되죠. 자, 그런데 독도를 일본에 내주게 생겼습니다. 일본이 E-2D 조기 경보기, 최신 조기 경보기를 대량 구매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이 E-2D 조기 경보 통제기 도입 선행 수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9월 28일 미 국방부의 보도자료로 밝혀졌고, 또 미 국방부의 국방안보협력국 자료를 종합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자, 일본이 고성능 조기경보 통제기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9대를 도입하기 위한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대외 군사 판매, 즉 FMS 법에 따라서 일본 항공자위대가 도입하는 9대의 E-2D 조기경보 통제기 생산과 납품을 위한 일회성 또는 연속적인 기술 지원에 관한 것으로 계약 규모는 13억 6,227만 달러다. 일본은 지난 2015년 4대의 E-2D를 계약해서 올해 초 초도기를 납품받았으며 4대와 별도로 9대의 추가 구매를 요청한 것이다 라고 지금 미 국방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일본이 지난 2015년도에 4대의 E-2D를 도입을 했는데 이번에 그거와 별개로 9대를 더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격이 조기 경보기 9대인데 13억 6천만 달러밖에 안 합니다. 아주 비정상적으로 싼데 이거 정말 맞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미 해군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그 조기 경보기거든요. 그래서 미 해군이 도입했던 것, 미 해군이 제일 먼저 도입했습니다. 근데 미 해군은 대당 한 3천만 달러 정도에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지난 4대를 2015년도에 처음 도입을 했는데 그때는 한 2,700만 달러 정도에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더 싸졌을까? 아마도 미국이 도입을 할 때는 저율 초도 생산 단계라서 그 가격이 지금 공개가 된 것이 아니냐 싶고, 지금 이제 미 해군이 대량으로 도입을 했고 또 일본도 도입을 하고 지금 프랑스가 또 한 10대 도입을 하는 것을 지금 협상 중에 있어요. 이래서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가니까 가격이 다운된 게 아닌가 싶고, 또 일본은 이 E2C부터 벌써 10세대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E2 호크아이 조기 경보 통제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이 정도 싼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정말로 싼 가격입니다. 자, 조기 경보기 대국 일본 최신 조기 경보기 17대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항공자위대의 조기 경보기 보유 현황인데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조기 경보기가 바로 세계 최고의 조기 경보기인 E767입니다. 이걸 지금 일본은 4대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성능 개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E2C 호크아이 조기 경보기 13대를 쓰고 있는데 그 E2C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E2D의 구형 버전이에요. 이 E2C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네트워크전, 그리고 탄도탄 추적, 탄도탄 대탄도탄전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일본이 지금 현재는 2대만 지금 전력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2대 더 들어오고, 그리고 이번에 9대를 계약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일본이 쓰고 있는 E2C 구형의 그 호크아이 13대를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로 전량 교체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17대의 최신 조기 경보기로 계속 전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조기 경보기인 E2C는 탄도탄 뭐 이런 다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13세대가 되면 이제 일본은 탄도탄에 대한 여격, 그리고 해군 이 이지스 함정들 또는 해군 아키즈키급 구축함들, 이런 구축함들하고의 합동 탄도탄전, 대공전 이런 걸 합동으로 네트워크로 해서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능력, 그리고 일본의 방공 능력이 탄도탄 여격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비약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E767과 E2 하이브리드 체제를 갖춘 일본입니다. E767은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 최고의
최고 성능의 그런 조기 경보기예요. 레이더 탐지 거리가 고고도에서는 800km, 그리고 저고도 또 지상 표적에 대해서는 400km를 탐지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 4대를 가지고 2대는 북부, 그리고 2대는 남부, 이렇게 해서 일본 열도 전역을 이제 초계를 하는 임무를 주고 있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각 방면대별로는 이렇게 E2C를 배치를 해가지고 뭐 북부 방면대 또는 뭐 중부 방면대 또 해상자위대의 각 호위대군들 이렇게 지원은 E2C로 세부적인 지원을 해 나가는 겁니다. 왜? E2C 같은 경우는 탐지 거리가 고고도에서 560km, 그리고 표적 처리는 동시에 2000개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고요. 저고도와 지상 표적에 대해서는 300km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67에 비해서는 좀 좁은 그런 영역을 탐지하고 추적 그리고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E2C를 가지고 각 어떤 그 부대별로 또 지역별로 공중 조기 경보 지원을 시키고, 이 767을 가지고 일본 열도 전역을 이제 광역 초계 지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 E2D가 너무나 성능이 뛰어나고 현대전 그리고 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대, 이런 시대에 맞춰서 정말로 시대가 요구하는 그 사항이 다 들어있는 그런 조기 경보기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세계 최강의 E767 조기 경보기를 두고 일본이 E2D를 대량 구매하는 까닭은 뭐냐? 바로 니프카 때문입니다. 이 니프카는 뭐냐면은 Naval Integrated Fire Control 그리고 Counter Air, 그러니까 해군의 대공전 통합 화력 관제를 이제 통칭해서 쓰는 말인데, 이게 이번에 우리가 그 북한이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쏠 때마다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 그리고 우리 지상에 있는 그린파인 레이더, 이런 우리 레이더들이 제대로 탐지를 못하고 탄착 지점을 탐지 못하고 날아가는 거리 다 제대로 탐지 못하는 게 뭐냐면은 지구의 공면 효과 때문입니다. 수평선, 지평선 너머에 있는 것은 제대로 안 보이기 때문에 저고도로 비행해서 날아가는 것이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이 E2D를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E2D가 왜 탄도탄을 또는 순항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냐면은 중국이 뚱펑 21D라고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탄도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이미 이제 정보를 알고 있었던 미국은 중국의 대함 탄도미사일의 요격을 위해서 항공모함에서 작전하는 이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에다가 이거 이미 개발을 할 때 중국이 뚱펑 21D를 가지고 항공모함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 탄도탄을 우리 요격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미리 아주 고고도에서, 왜? 함정은 지평선 너머에 있는, 수평선 너머에 있는 37km 너머에 있는 것들은 딱 깔려서 날아오면 안 보이니까 하늘 위에서 그것들 다 바라보고 함정에서 쏘는 이 SM3, SM6 또 SM2 이런 것들을 다 유도를 해주자. 그리고는 바로 그냥 선제적으로 타격하자라는 개념에서 E2D에다가 이 탄도탄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미국이 개발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과 일본은 이 니프카라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고도로 깔려서 들어오는 적의 대한 미사일이나 초음속 대한 미사일, 그리고 뭐 아음속 대한 미사일, 그리고 웨이포인트를 찍어서 동시에 쇄도해오는 이런 것들, 웨이포인트 찍기 전에 그냥 때려버리는 것이죠. 왜? 웨이포인트는 우리 함정 근처에 와서 이제 이것들이 쫙 뱅글 이렇게 돌아가면서 너는 여기서 때려, 넌 여기서 때려, 넌 여기서 때려, 넌 여기서 때려 해가지고 동시에 360도 전방향에서 일시에 그냥 한 8발, 10발이 확 들어오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E2D가 하늘에서 딱 보고 이렇게 흩어지기 전에 그냥 먼저 사정거리 400km에 달하는 SM6를 먼저 쏘아서 그냥 요격을 중간에서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선제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니프카라는 시스템을 마련했고, 일본은 그렇게 해서 이지스함, 지금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아타고급 그리고 아사히급 이런 최신형 이지스함과 더불어서 지금 공고함 4척이 있거든요. 구형 이지스함인데 그것도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개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키즈키급 역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군수감 대부분은 앞으로 이런 완전히 이 E2D와 연합해서 같이 작전하는 이 협동 작전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개념도 없고 하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자, 일본이 세계 최강 이 1767을 두고 다시 또 E2D를 또 대량 구매한 가닥은 뭐냐? 바로 BMD, 즉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뚱펑 21D라는 대함 탄도미사일이 나오니까 미국은 그걸 요격해야지 해서 E2D를 개발을 한 거죠. 그것을 또 일본은 또 13대나 대량으로 지금 사가서 이제 해상자위대를 넘어서 거의 일본 전역을 지키겠다. 왜?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지고 쏘려고 하니까. 또 중국하고 지금 지역 패권 경쟁을 다투고 있는데 중국이 탄도미사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능력을 가지는 것이 일본의 위상을 또는 안전을 지키는 첩경이다라고 생각하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에 일본은 군사력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E2D를 도입하는데 자, 이지스함물이 있습니다. 이 이지스함에서 SM-3가 최대 사정거리 2,500km입니다. 그런데 이지스함의 이지스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1,000km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2,500km짜리 미사일을 어떻게 날려보냅니까? 못 날려보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이 E2D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떠서 멀리 있는 것을, 높이 올라가서 멀리 있는 것을 보죠. 자, 그런데 이 E2D도 탐지거리가 560km밖에 안 돼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 F-35가 더 멀리 날아가서 F-35는 한 2,000km까지 여러 가지 광학 장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 F-35의 정보, 그리고 위성에서 날아온 정보, 이런 것을 E2D가 중간에서 받아서 다시 이지스함에다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탄도미사일이 뜬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아주 초창기부터 딱 뜬 걸 확인했습니다. 위성과 F-35 확인하고 그 정보를 E2D에다가 줍니다. 그럼 이 E2D는 이지스함에다가 정보를 주면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지스함은 사정거리 2,500km짜리 SM-3를 쏩니다. 그런데 이 이지스함은 지구 공면 효과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 SM-3도 이 탄도미사일을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 F-35와 위성에서 오는 정보를 가지고 이 E2D가 이 SM-3를 여기 바로 그냥 딱 발사 직후에 적의 탄도미사일에게 유도를 시켜줍니다. 이 E2D가. 이런 식으로 협동 교전 능력을 가지는 탄도미사일 운영 능력을 가지는데 이게 바로 일본과 미국의 이지스함을 이용한 또 E2D 호크아이, 어드밴스드 호크아이를 이용한 탄도미사일 작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없죠. 정말 황당한 그런 군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개념을 왜 우리는 도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제가 제목에서 독도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독도에서 일본 공군과 우리 공군이 붙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독도에서 일본 해군과 우리 해군이 붙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에 전투기를 출격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번 방위백서에 담았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전투기 출격시키면 어떡하냐? 말만 하지 말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 능력은 뭐냐? 냉철하게 우리를 다시 돌아보고 가면 다 죽는다. 왜? E2D 때문에 다 죽습니다. 일본은요, SM-6라는 사정거리 400km짜리 함대공 미사일을 도입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SM-6라 하더라도 이 이지스함에서 유도를 하려고 하면은 지구 공면 효과 때문에 수평선 너머에 있는 놈을 때릴 수가 없어요. 저고도에 있는 놈을. 그런데 이 E2D가 하늘 위에서 딱 떠가지고 한국 공군 또는 한국 해군이 오는 걸 다 지금 보면서 관제를 다 해주죠.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이지스함은 이런 E2D가 없으니까 37km 너머에 있는, 즉 수평선 37km 너머에 있는 적의 군함이나 적의 어떤 저고도 시스키밍해서 딱 깔려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죠. 37km 딱 넘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미사일 쏴가지고 여격하고 기관포 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400km 밖에서 공격하고 여격하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독도 앞에서 우리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예 독도 근처로 또는 동해로, 남해로 전투기를 띄울 수조차 없게 만듭니다. 이 E2D 때문에. 왜냐? 자, 일본이 이지스함을 독도의 한 척, 예를 들어서 독도의 한 척, 그리고 마이즈루 앞에다가 한 척. 제가 뭐 도식은 여기까지만 했는데 만약에 정말 일본이 한국 정말 말려 죽여야 되겠다 싶으면 여기 이제 구례에서 또 나와가지고 관몬해협 있지 않습니까? 이 관몬해협 스시마 동쪽에 관몬해협 앞에 한 척, 그리고 사세보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나가사키 밑에다가 한 척. 이렇게 해가지고 400km,
이 SM6가 400km니까 만약에 이 제주도 남쪽, 이 사세보에서 나와서 제주도 남쪽에서 400km를 딱 보고 있으면은 여기 거의 뭐 충청도, 경기도까지 전부 다 타격권에 다 들어오죠. 전투기가 서산 비행장에서 뜨면 이 E2D에 딱 보이게 됩니다. 그럼 SM6 바로 날려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E2D는 그걸 딱 표적을 찍어서 그냥 유도해 놓으면은 이 SM6 알아서 딱 자기가 찍은 그 놈을 향해서 그 전투기를 향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대구 비행장에서 F-15가 뜨면 그냥 여기 있는 이 독도 앞에 있던 이 E2D가 그냥 여기 중간 유도를 해주고 이 이지스함이 미사일 쏩니다. 그러면 대구까지 그냥 미사일, 대공 미사일 날아가서 F-15가 뜨자마자 그냥 미사일 날아오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E2D와 이지스함, 일본 이지스함의 조합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정말 독도를 탈취하고자 마음먹는다면 우리는 전투기들이 뜨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일본도 이지스함이 있고 우리도 이지스함이 있습니다. 일본도 조기 경보기가 있고 우리도 조기 경보기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전력으로 그대로 놔둡니까? 일본은 개량을 하고 다 해가지고 또 항공자유대와 해상자유대가 연동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항공자유대와 해상자유대의 이 협동교전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데 그냥 시너지입니까? 완전히 메가 시너지죠. 이런 메가 시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공군, 대한민국 해군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모르겠습니까? 저보다 그 해군 장교들, 공군 장교들이 저보다 못하다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자유로운 사고를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이거는 뭐 우리가 무슨 공군하고 같이 해. 아, 우리가 무슨 해군하고 같이 해. 그냥 지네들끼리 알아서 그래. 아, 우리가 뭐 해군하고 뭐 지휘는 그럼 누가 할 거야? 지휘 체계는 누가 할 거야? 우리가 왜 해군 말을 들어야 돼? 우리가 왜 공군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우리도 조기 경보기 가지고 있고 일본도 조기 경보기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조기 경보기에는 그런 능력을 부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는 겁니까? 왜 공군 조기 경보기와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들을 합동작전 시키려고 하는, 이 협동작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왜 안 하는 겁니까? 일본은 하고 있는데. 자, 일본 하고 있는 거, 또 미국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우리도 하자. 그러라고 지금 동맹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일본은 동맹이 아니지만. 자, 지금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일본이 SM6 그 400km짜리 사정거리의 SM6 미사일 도입하고 E2D와 이지스함을 딱 협동교전 그 니프카 시스템으로 딱 엮습니다. 지금 엮으면 정말로 일본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말려 죽여야 되겠다. 한국 공군 전투기 하나도 못 뜨는 겁니다. 무서운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제가 뭐 독도에서 뭐 한일 해군력 간에 붙으면 어떻게 될 거냐, 육군 간에 붙으면 육군은 붙을 일도 없죠. 공군이 이렇게 딱 하늘을 갖다가 다 잡아버리는데 어디 지금 해군력이 진출하겠습니까? 진해에서, 부산에서, 또 제주 해군기지에서 우리 군함들 나가지도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하늘을 다 장악해버리면. 이런 무서운 일이 E2D 조기 경보기 때문에 펼쳐집니다. 자, 일본의 방공 능력 차원을 업그레이드 시킨 E2D 가격은 그럼 얼마냐? 너무너무 무섭냐? 아니죠. 아까 9대 13억 6천만 달러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눠보니까 한 대 1634억 원입니다. 1차 도입부는 2700억 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면 1차 도입분 정도 또는 이거보다 조금 더 한 3천억 원 뭐 그 정도 안 되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는 이런 거 살 능력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냐? 아닙니다. 우리 한국 공군이 지금 E737 조기 경보 통제기 추가 도입, 2대 추가 도입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3년 내에 무기 살 거 그거 쫙 이야기했다라고 할 때 E737 2대 이야기 말씀드렸죠. 자, 이겁니다. 한국 공군이 현재 E737 이 조기 경보기 4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2대를 지금 더 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도 가격으로 이게 한 대 4,500억 원이에요. 우리가 샀던 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금 7년, 내년에 사면 한 9년, 8년, 9년 이렇게 더 늘어나죠? 당연히 4,500억 원보다 더 비싸겠죠. 왜냐? 이때는 뭐 호주도 사고 터키도 사고 우리도 사고 해가지고 좀 물량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만 지금 2대 사면은 가격이 더 오를 수가 있죠. 그런데 일본 E2D 얼마입니까? 1,600원. 우리는 4,500억 원. 2012년 가격이 지금 얼마일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일본 E2D가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1,600억 원인데 3,000억 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E737 두 대 살 가격을 E2D에게 지불을 한다면 최소 세대 아니면은 거의 4대는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E737은 어떤 능력이냐? 탐지 거리가 481km, E2D는 560km. 동시 추적은 우리 E737은 1000개, 일본 E2D는 2000개. 탄도미사일 추적은 우리 E737은 안 됩니다. 탄도미사일 추적이 안 돼요. 그게 제일 핵심입니다. 그런데 일본 E2D는 됩니다. 그리고 니프카 협동교전, 우리 E737은 그 능력이 없습니다. 일본은 되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E737의 탄도미사일 추적 능력과 해군과의 합동 대공 능력, 즉 니프카 시스템을 이식을 시키려고 하면은 E737을 사든지, 그러려면 가격이 뭐 우리만 위해서 이 레이더하고 이 통제 체계를 완전히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겠죠. 사실 두 대만을 위해서 미국이 해준다면. 그러지 말고 지금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일본의 또 프랑스의 미국과 프랑스, 일본이 대량 구매하고 있는 이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를 우리도 이거 두 대 살 가격으로 세 대, 네 대 사면은 우리도 독도에서 니들 SM6 쏴? 우리도 쏠 거야. 그러니까 니들도 동해에 못 들어와. 우리도 동해에 못 들어가. 니들도 못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독도를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지킬 수가 있죠. 그런데 이 E737 독도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해군과의 협동 교전이 안 되는데요. 택도 없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벌어진 일이냐? 공군은 E2, 야 그거 미 해군이 쓰는 거잖아. 그거 해군 거야 그거는. 아니 일본 항공자위대는 미 해군이 쓰는 E2D를 쓰는데 왜 우리는 미 해군이 쓰는 E2를 안 쓴단 말입니까? 사고의 경직 때문입니다. 왜 우리 해군은 공군에게 니들 합참에 가면은 다 같이 근무합니다. 야 니들 그거 이번에 조기경보기 또 두 대 산다며 그거 할 때 이건 E2D 사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합참에 있는 최고 육군의 삼성 장군, 지금은 공군의 삼성 장군, 이런 사람들이 전략기획본부장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원스타들, 대령들이 주문을 해야죠. 이거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왜 안 합니까? 왜 시키는 것만 합니까? 시키지 않은 것도 이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북한이 우리를 탄도미사일로 이렇게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E2D가 있으면은 지금 북한이 쏠 때마다 우린 제대로 말 못하고 지소미아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에게 정보를 얻어야 되고 미국에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안 주면 우리 어떡하냐? 지소미아 파괴하고 싶으면 능력 갖추고 파괴하라 이겁니다. 물론 능력 갖춰도 파괴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능력도 없으면서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E2D 해야 됩니다. 왜 그런데 우리 합참에 있는 우리 장교들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무능력, 알고도 안 하면은 철밥통,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군인들 믿고 있습니다. 제발 안 시켰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론을 만듭시다. 북한의 탄도탄,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지키기 위해서 E737 이런 게 아니라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더 데려와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